윤희와 함께하는 부의 미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왜 누구는 시장의 격동 속에서도 꿋꿋하게 불을 쌓고 누구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일까요? 우리는 왜 매번 뉴스에 휘둘리고 남들이 좋다는 종목에 올라탔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투자라는 거대한 바다의 정석,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마주하려 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지만 준비된 자는 흐름을 읽고 우아하게 파도를 이용합니다. 그레이엄은 말합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전과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투기다. 이 문장 정말 묵직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동안 분석보다 오늘 원금 안전보다 대박의 꿈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윤희와 함께하는 부의 미래에서는 그레이엄의 지혜를 빌려 우리 삶을 바꾸는 경제학적 통찰과 심리학적 무장을 다뤄보려 합니다. 단순히 종목을 찍는 영상이 아닙니다. 부의 미래를 결정짓는 당신의 투자 철학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시장이 속이려 할 때, 경제가 안개 속에 갇혔을 때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기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운이 아닌 실력으로, 감이 아닌 분석으로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지적 훈련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자산을 낭비할 때 현명한 투자자는 그 변동성을 자신의 수익으로 치환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그 마법의 기초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입니다. 그레이엄은 월스트리트의 모든 투자자에게 가장 정교한 나침반을 제공했습니다. 그 나침반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제1장 주식 관점,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용하라. 많은 사람이 주식을 상승 확률 높은 종목을 찾는 확률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에게 주식은 가치를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은 그래프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지분입니다. 첫 번째, 미스터 마켓의 함정 감정의 조울증을 이용하라. 그레이엄이 만든 우화 속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입니다. 어떤 날은 세상이 망할 것처럼 가격을 낮게 부르고 어떤 날은 천국이 열린 것처럼 높게 부릅니다. 우리의 실수는 이 감정 기복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 가격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산한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 즉 안전 마진만을 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많은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는 낙관에 빠지고 주가가 내리면 더 내릴 것이라는 공포에 빠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입니다.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주가가 내릴수록 안전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됩니다. 미스터 마켓은 당신의 하인이 되어야지 당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제시하는 가격이 매력적일 때만 거래에 응하고 아닐 때는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전 마진의 철학,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 안전 마진은 투자의 방패입니다. 달이 하중을 10톤으로 예상하면 30톤을 견디게 짓는 것처럼 주식도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서 실수를 해도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과정은 매우 지루하고 엄격합니다. 첫째, 이 기업은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이익을 내는가? 단순히 매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인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현재 자산 대비 저평가인가? PBR과 PER는 여전히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셋째, 나의 분석이 틀려도 치명상이 없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산 가격이 이미 자산 가치보다 낮다면 기업이 당장 망하지 않는 한원금은 지켜집니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기업이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계산된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시장의 폭풍우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1장을 마치며 오늘 여러분의 HTS를 켜서 보유 종목의 PBR을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제2장 경제학 관점, 보이지 않는 손과 기업의 이익. 경제학적으로 주식은 기업의 지분입니다. 주주는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입니다. 첫 번째, 생산성 대 투기적 열풍.
유동성이 넘칠 때는 본질보다 심리적 낙관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에게 경제학은 긴 호흡의 학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주라도 결국 그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회귀합니다. 투기적 열풍은 썰물과 같아서 거품이 빠진 뒤엔 오직 생산성만 남습니다. 애플, 구글, 코카콜라 등 장기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은 시장이 열광할 때나 비관할 때나 묵묵히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주가가 우상향한 이유는 시장의 평가가 좋아서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창출하는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는 명언을 기억하십시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시장의 인기 투표이지만 장기적인 주가는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살이 쪘는지를 증명하는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과 주식의 관계. 투자자의 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현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매력을 잃습니다. 그레이엄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주식이 채권보다 강력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때 모든 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소비자가 가격이 조금 올라도 여전히 그 기업의 제품을 사야만 하는 구조, 즉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만이 주주에게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방어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진정한 기업의 생산 가치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이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이유입니다. 무늬만 기업인 곳을 피하고 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제3장 심리학 관점. 당신의 가장 큰 적은 거울 속에 있다. 투자의 성패는 차트보다 자기 통제력에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과 공포의 메커니즘. 인간의 뇌는 위험을 피하고 무리를 따르도록 진화했습니다. 폭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투매하고 상승장에서 소외될까봐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레이엄은 이 본능을 거스르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는 본능과의 전쟁이며 그 최전선은 당신의 내면입니다. 투자 심리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 편향과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만 찾고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팔지 못하고 희망 고문을 하는 심리입니다. 이 본능을 제어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근거로 이 종목을 샀는지, 어떤 상황에서 매도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뇌는 본능의 노예가 됩니다. 투자는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가장 똑똑한 사람도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감정을 거세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으로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적 투자자의 자세. 본업이 있는 대다수 투자자에게 그레이엄은 방어적 투자자가 될 것을 권합니다.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량주를 통해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방어적 투자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철학을 가집니다. 시장의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락은 더 좋은 자산을 더 싸게 살 기회입니다. 인덱스 펀드나 견고한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이 기계적인 매수 과정은 당신의 심리를 보호하는 가장 완벽한 방어 기제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멈추지 않는 자의 편입니다. 시장의 모든 노이즈를 차단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의 미래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4장 실전 전략. 우리 채널 구독자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 이제 당장 실천할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의 습관. 3년치 재무제표의 비밀. 최소 3년치 재무제표를 보세요. 매출 성장이 있는지, 부채는 감당 가능한지, 배당은 꾸준한지 확인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 수많은 쓰레기 주식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지난 3년간 치열하게 쌓아온 성적표입니다. 특히 현금 흐름표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적게 나오는 기업은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들여다본 그 몇 페이지의 재무제표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분할 매수의 마법.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 간격으로 매수하는 분할 매수는 미스터 마켓의 변덕을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거대한 흐름에 꾸준히 올라타세요.
10년 뒤의 엄청난 차이는 바로 이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가격이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당신의 수익으로 치환하는 마법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교만을 버리고 시간의 힘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나만의 투자 헌법 작성하기. 투자 원칙을 종이에 적으세요. 어떤 기업을 살지, 언제 팔지, 비중은 어떻게 할지 적어두고 흔들릴 때마다 꺼내보세요. 이 헌법은 당신의 계좌가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록하고 지키고 수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원칙은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합니다. 과거에 썼던 원칙을 다시 꺼내보고 시장 상황에 맞춰 보완하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성숙한 투자자로 만들어줍니다. 투자 헌법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원칙을 준수하고 시장 노이즈를 차단하며 성숙한 투자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10년 뒤의 차이는 바로 이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부의 미래가 담긴 자신만의 정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투자는 지능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성공을 위해 IQ가 아닌 감정적 안정과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 지식이 아닌 당신의 미래를 위한 기초 공사입니다. 윤희와 함께하는 부의 미래는 거창한 수익률 자랑이 아닌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투자 근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인생을 관통하는 마라톤입니다. 남보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결국 나 자신을 다스리는 수양의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투자의 결과는 결국 여러분의 인내심과 비례합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지속한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로 보답할 것입니다. 부디 이 여정을 즐기십시오. 성급하게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자신의 투자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 철학이나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우리 윤희와 함께하는 부의 미래 구독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투자 커뮤니티가 여러분의 투자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보다 내일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함께 부의 정상으로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